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맡고 계신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진짜 오고 싶었는데, 네. 예, 제가 요새 그 서울 방송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게, 일단은 순천 시민들께서 제가 서울에 있다고 너무 자꾸 생각하시고, 아, 순천에 없는 사람이다. 예, 제가 네. 순천에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려는 사람 중에 네. 거의 저 말고는 본인과 가족이 전부 순천에 거주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오.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기러기처럼, 그러니까 본인만 순천에 계시거나 아니면 후보 중에서도 아직 서울에 사시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경선 후보들 중에도.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실제로 가족이 함께 사는 거의 몇 안 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길에 다니며 천하람 씨 진짜 순천에 계시냐고. 오. 이 바쁜 양반이 어떻게 여기 오셨냐. 여기 오신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살아요. 막 이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또 뭐만 하면 자꾸 가짜뉴스 막 천하람이 순천에선 열심히 안 하고 막 서울에 방송만 다니더라 막 이런 거 하고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지역 방송 위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 언론인들이 이제 다음 주 예비 후보 등록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좀 늦게 등록해줘라. 왜냐하면 균형 맞춰서 보도해야 되는데 나올 사람이 없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비 후보 등록 늦추면 아마 그거 가지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겠지만 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당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예비 후보 등록을 미리 한다는 것도 저 입장에서 좀 고민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이유는 사실 말씀하신 게 더 커요. 왜냐하면 전남 광주의 방송에서 국민의힘 패널로 나올 만한 사람이 사실 몇 안 돼요. 그러니까 몇 안 된다는 표현도 좀 과장인 게 저 빼고 사실은 없어요. 뭐 없다고까지 하면 너무 좀 그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좀 신뢰라서 그렇지만 네.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에 있는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제발 12월까지만 좀 출연하고 1월에 하시면 안 되냐고 네, 그래가지고 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도 이게 예비 후보 등록 빨리 해서 얻는 이득보다 어찌 보면 지역 방송에 나가는 이득이 더 실질적으로 클 수 있어서 네.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하여튼 지금 현재 순천에 살고 있는 그렇죠. 천하람 위원장 모셔서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요새 순천 분위기는 좀 어때요? 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거나 아 그래 이번엔 당신 당선시켜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까? 아니면 왜 국민의힘 후보가 여기 순천까지 왔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과 제 개인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네. 진짜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서 옮길 수 없는 수준이고 예. 대통령에 대해서도 진짜 안 좋죠. 예,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느끼는 게 요새는 어디 식당을 가도 네. 자꾸 먹을 걸 주려고 그러세요. 옆 테이블에서. 이제 살을 못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어디 뭐 네. 동문회 체육대회나 뭐 송년회나 뭐 이런 데들 가도 네. 예전에는 가서 인사드려도 진짜 그러니까 명함만 빨리 주고 가시오. 왜냐면 눈치 보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랬는데 요새는 가면은 일단 앉아봐라고 하시고 일단 앉아봐. 앉아봐. 다들 궁금해하죠. 신당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준석이는 뭐 실제로 어때부터 해서 뭐 너는 그래서 순천 출마하는 거야 뭐 대구 가는 거야부터 해가지고 앉혀놓고 일단 밥을 주세요. 밥을. 그래서 어떤 행사장에 가면 제가 보통 막 밥을 한 4-5번 먹어요. 왜 행사장이 막 여러 테이블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 얻어 먹고 그리고 이제 비공개 여론조사라서 당연히 공개할 수 없지만 뭐 옆 당에서 이제 돌리는 것들 이런 거 받아보는데 괜찮아요. 저 개인에 대한 거는 괜찮다. 네, 해볼만하다. 네, 해볼만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저랑 민주당 현역 의원이 거의 뭐 아무튼 괜찮은데. 없음 모름이 그래도 한 25% 30% 있으신데 그분들은 어지간하면 또 민주당 찍는 성향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좀 올리려고 하면 이제 위에서 자꾸 막 똥을 싸니까 제가 열심히 하면 막 죄를 뿌리니까 사람들이 죄를 뿌리니까 미쳐버리겠다.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억울하면 제가 당대표 됐었어야죠. 제 잘못이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슬프네요. 뭐 근데 그 상황이 뭐 꼭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대부분 뭐 취재 편의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치 고관여층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들을 하셔서 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순천에서 뛰고 있고 지금 상황을 보면 뭐 너무 길게 갈 필요도 없고 당장 그 부산 엑스포 너무 큰 표차로 실패를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야, 이건 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이번에 나온 대통령실 인사를 보니까 비서실장도 그냥 남아 있기로 하고 도대체 누가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개편인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 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신상필벌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 맞지 않으면 네. 배제당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큰 실수잖아요 이거는. 네. 이게 뭐 어떤 보고 체계나 아니면은 이 정보 분석에 있어가지고 큰 실책이 나온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뭐 장성민 관리관인가요? 정확한 직함 저도 모르겠는데 네. 장성민 이제 관리관 같은 경우에도 네. 누구 하나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신상필벌의 원칙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건가 네. 걱정이 되는 지점이죠. 네.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 기획관이죠. 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요. 기획관. 근데 뭐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한테 보고가 제대로 들어가는 거냐. 지난 강서보궐선거도 이기는 줄 알았는데 졌다. 그리고 이번에도 박빙이라고 해서 2등 전략을 써가지고 이태리하고 기대치를, 협업하면 그렇죠. 예, 올라갈 수 있다. 뭐 박빙 승할 수 있다. 뭐 이런 보고가 올라갔다는 건데 그러면 그 보고 라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뭐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광서 보궐선거가 더 안 좋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부산 엑스포는 약간 뭐 우리가 만나서 우리한테 화기애애했던 나라들을 뭐 체크했을 수도 있죠. 뭐 만나서 서로 나쁜 얘기 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우리 만나서 좋은 얘기 한다고 해서 사우디 만나서 또 뭐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좀 헷갈렸을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네. 진짜 되게 걱정이거든요. 이게 되게 우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대통령이 갖는 권위라는 거는 꽤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대통령실이 갖고 있다라는 거에서 기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예. 그거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아니 그러면 이런 데서 사소한 데서 뭐 사소하지 않죠. 이런 데서 정보가 제대로 뭐 유통이 안 되고 네. 뭐 소위 말해서 뭐 미스가 나는데 네.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 그런 데서 신뢰가 흐트러져 버리면은 네.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 수많은 정말 정책적인 드라이브들이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는 점점 우스워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부산 엑스포도 물론 우리 정부 관료들이 뭐 해봤자 안 됩니다. 우리 어차피 뭐 격차 심해요. 이럴 수는 없어요. 네. 겉으로는. 근데 이게 최소한 대통령실에서 밀접하게 소통하는 언론들과의 관계에서는 네. 이게 어찌 보면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블러핑인지 아니면 정말 판세를 이렇게 읽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네. 적절한 신호를 주고 네. 그걸 바탕으로 국민들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잘 관리했었어야 네.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건가? 예. 그런 위기에 지금 봉착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하고도 정확한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국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을 한 셈이죠. 된다, 될 거야, 이번에 될 수 있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어렵다고 했었는데 이게 진짜 되나? 된다면 윤석열 정부 진짜 대단하다. 이걸로 굉장히 큰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겼는데 표차가 너무 크게 그렇죠. 1차에서 탈락해버린 게 됐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뭔가 좀 누군가는 이 정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근데 이것은 지난 강서 보궐선거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사실 이태원 참사 때부터 쭉 따지고 보면 이 정부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예. 이번엔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했죠. 대응 사과하셨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 아까 제가 신상필벌 말씀드렸는데 네. 장관이라는 게 장관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책임집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일선 군부대도 사단장 정도 이상 되면은 좀 운도 작용하는 면이 있어요. 자기가 맡고 있는 예하의 부대들에서 사고 크게 나면은 그렇죠. 승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부당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윗자리로 가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그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 아닌가. 장성민 뭐 기획관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대통령이 총회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면 네. 아니 그러면 일 잘하는 것보다 대통령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겠어요? 네. 네. 뭐 저도 친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좀 다른 문제니까. 네. 아니 대통령하고 친한 거하고 일 잘하는 거하고 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게 착종된다면 심각한 거다라는 거고 네. 공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위기관리 대응이거든요. 예, 안보에서 만약에 이런 틀린 정보가 계속 들어갔을 때 오판한다면 그거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 쓰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좁은 의미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냐.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거예요. 법률적 책임. 예, 뭐 법률적인 거 내지는 아주 그냥 개별 구체적인 책임을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장성민 기획관 얘기하고 있지만 잘못한 거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장성민 기획관이 뭐 예를 들면 나라들 표 만들어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밑에서 했을 거고 네.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뭐 보고를 하든지 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동그라미 친 실무자를 갈아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윗자리로 가면 국민들께 보여지는 책임의 자세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근데 그게 없으면 단락이 잘 안 지어지죠. 네. 매짐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게 아쉬운 거죠.